보스턴하고 뉴욕하고 거기가 주 영사 업무를 동부에 계신 분들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영사관 직원이 나경원의 그 아들 김현조의 수족이 돼서 일에 뒷일을 좀 봐달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다더라. 이런 제보를 딱 받았을 때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제가 강경화 장관님한테 바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미지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네, 거기 올라간 것처럼 당연히 현재 있는 영사관과 영사들 직원들은 그죠?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며 현지 한인 교민들의 권리와 안전 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국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특정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 예일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 불법을 덮고자 현지에서 개인 비서처럼 뒷일을 봐주게 그렇게 내버려 두다니 이건 말이나 됩니까? 부디 샅샅이 조사해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하고 강경화 장관님한테 제가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그 제보를 받고 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강경화 장관님께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피드백은 바로 받은 건 없죠,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랬잖아요. 강경화 장관님한테 직접 이렇게 신고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교부에도 신고를 했다. 네.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는 언론이나 무슨 관공서에서 제가 뭐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면 워낙에 답장이 없어서 제가 오늘 트윗에서 제가 미국 그 하원 의원한테 제가 연락한 거는 답장을 바로 받은 걸 제가 오늘 트윗을 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연락을 그래도 주는데 한국에는 연락이 없어서 이거 외교부에 신고를 해도 뭐 특별한 반응이 없겠거니 했는데 네. 너무나 재미난 건 뭐냐면 이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이틀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아마 미국으로 따지면 3일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이틀일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지인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인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는 그 처음에 제보를 주셨던 분, 영사관 직원이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분한테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리고 그렇죠. 그 외교부에다가 제보를 한 이후에 또 아주 고급 정보 제보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한국에서 외교부에서 해외에 있는 모든 공관에게 그 공문이 띄어졌대요. 그래서 공문이? 뭐라고 띄어졌냐면 공문이 띄어졌는데 뭐라고 띄어졌냐면 영사와 그 영사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그 근무 어떤 그 윤리적인 그 행동 지침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절대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업무나 본인의 본연 임무와 관련되지 않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를 말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 절차가 있을 테니 어쨌든 그걸 준시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희 펀치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리고 외교부에 그 제보를 한 이후에 유리님께서 그 이틀 후에 외교부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사관이나 대사관 공관에다가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문 내용에서는 공적인 일 외에는 사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제보자분이 저한테 그 연락을 해주셨는데 그 멘트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장난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김현조 사실은 일을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1, 2년 있다가 내가 한국으로 다시 발령을 들어갔을 때 내가 승진도 할 기회가 있고 뭔가 뭐 이런 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거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그 나경원을 집사처럼 도왔던 영사관 직원 그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을 잘 도와줘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한국에 1, 2년 있다가 다시 발령받아 나갔을 때 혜택을 받을 거라는 어떤 뭐 일종의 뇌물 아닌 뭐 이런 어떤 약속이 있었겠죠. 뭔가 베네핏이 있었겠죠. 베네핏이.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거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면서도 그 담당 직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나경원을 도왔던 집사처럼 도왔던 그 직원이 김현조 김현조 아들을 도와줬던 그 직원이 어떤 말을 하냐면 비록 그 공문이 딱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그 일에서 손을 뗐대요. 손을 떼라고 지시가 나와서 손을 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깨에 무거운 그 어떤 집을 내려놨다. 네네, 내려놓은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사실은 한국의 뉴스나 SNS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읽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괜히 내가 이거 상사 내지는 직장에서 시킨 일을 했다가 까딱 잘못했다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나 약간 부담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그 공문이 딱 떨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너무나 마음 편하게 그 손에서 딱 그 일을 손을 뗐다고 너무 다행이라 오히려 나한테 예, 대단하신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대단하신데요? 펀치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외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 사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적인 일만 해라. 만약에 사적인 일을 했다가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나경원을 도왔던 영사관 직원 입에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만약에 이 일을 계속 했으면은 1년 후에 한국에 가서 뭔가 큰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나경원의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건 아쉽지만은 그래도 여러 의혹이 쌓여 있고 자기한테 타겟이 오는 것들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후련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 직원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나경원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성향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러나 직장 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어쨌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름대로는 그 부담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지금 너무나 자유롭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야, 참 웃어야 될지 오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공영방송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저도 물론 트윗에서 좀 트윗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가 특별히 우리가 뭐 아주 펀치가 말이죠. 막 뭐 몇십만 어떤 이런 구독자가 있는 그런 방송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불법적인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에는 우리 새롭게 태어난 외교부 그리고 우리 강경화 장관님이 있는 외교부에서는 그 일을 그냥 슬쩍 넘기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그 일을 고려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 지침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자, 하여튼 뭐 펀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유리님의 여러 가지 해외 독립군으로서 활동, 나경원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팩트체크를 기본적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고급 정보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 파장이 좀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나경원 그 미 영사관 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댓글에 보면은 이게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담당 영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사가 관계돼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어떤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사관 직원도 마찬가지 정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걔들 스스로 이제 나경원을 안 도와도 된다 마음이 후련하다 여기서 묻어버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나경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또 움직일 거란 말이죠. 얘들을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의 꼬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주미 영사관 스캔들입니다. 외교부 스캔들이에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정말 여기 관계된 자들 정말 누가 관계되는지 지금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관계되어 있는지 조직 전체가 관계되어 있는지 다 발본세곤해가지고 법적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유리님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주미 영사관 내에 있는 그 직원 개인의 일탈인지 영사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그분도 이제 본인이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한 개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제보는 사실 뭐 이렇게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당연히 해외 공관에서 해외 공관 업무에서 벗어난 그죠? 개인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에요.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나경원, 전광훈, 김성태, 황교안에 대한 수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드디어 나경원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아들, 딸 구별 않고 입시 비리 저지르고 딸에게 이사직을 세습해 주었는데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개월 만에 이제 조사를 시작하네요. 그런데 나경원 사건 담당 부서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형사 1부라고요. 나경원을 조국처럼 수사할지 아주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모독부대 왕초 반스 목사 전광훈은 내란 선동 혐의와 종교 행사가 아닌 곳에서 헌금을 걷어 불법 헌금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경찰이 출석하라니까 문재인 대통령 먼저 조사하라며 버티더라고요. 경찰, 검찰 여러분, 구속영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맞죠? 김성태는 KT의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해 재판 중인데요. 딸 채용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T 전 사장이 직접 청탁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인하는 걸 보니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네요. 당연히 엄벌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착 외구 대장 황교안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요.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이 우병우 사단이라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으십니다.
검찰분들 이번에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진짜 줄초상 치를 줄 아세요. 참, 요즘 전두환 씨가 건강하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잘 됐네요. 감옥에서 학살범죄 죄값을 마저 치르실 수 있겠어요. 사법당국이 정의를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황당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